북저널리즘 위크엔드 시작합니다.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소식을 살펴보는 위크엔드. 이번 이슈는 우리 김혜림 MC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오늘은 좀 동물 이야기, 귀여운 동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아람 에디터는 가장 좋아하는 동물 있으세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네. 영장류는 물론 인류도 포함해서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빨리 MBTI 물어봐 주세요. MBTI 뭔데요? 인팁입니다. 인팁. 예, 이해받고 싶어요. 네, 인팁 들으시는 인팁 청취자분들 네.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네. 아니 근데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보고 같이 생활을 같이 하다 보면은 정이 당연히 들죠. 그렇죠. 왜 우리 요즘에 샵 주변에 누렁이가 한 맞아요. 마리 돌아다니잖아요. 맞아요. 예. 강아지가 아니라 고양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노란 치즈냥이가 네. 돌아다니죠. 네, 그래서 요즘에 지금 저희 사무실을 중심으로 이 회원역 그 로컬 스티치에 입주해 있는 거의 모든 분들의 귀여움을 한껏 받고 맞아요. 있는 누렁이. 예, 누렁이는 좋아합니다. 우리 혜림 에디터는 어떤가요? 저는 좀 누렁이는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이 있지만 네. 저는 좀 먼 동물을 좋아해요. 바로 오랑우탄. 제가 잘 알죠. 네, 오랑우탄, 특히 아기 오랑우탄이 정말 귀엽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사심을 이렇게 반 정도 담아서 준비한 이슈입니다. 그 최근에 푸바오가 한국을 떠나면서 그 푸바오 팬들이 많이 슬퍼했었죠. 기억나세요? 예, 기억나죠. 네. 저 알고 싶지 않아도 알 수밖에 없게끔. 맞아요. 예, 뭐 정말 저는 우리 푸바오 선생님 물론 이제 귀엽고 사랑받을만 하고 또 여러 가지 스토리가 담겨 있지만 네. 이게 뉴스의 거의 메인 헤드라인을 장식할 그쵸. 정도였구나라고 네. 이제 깨달았네요. 네. 이 푸바오가 어떻게 한국에서 생활하게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 제가 이거 관련해가지고 익스플레인드를 맞아요. 한번 발행을 했었죠. 저희 북저널리즘의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는 데일리 컨텐츠 익스플레인드에서 중국의 판다 외교의 역사 그리고 그렇게 함의하고 있는 부분들 좀 짚어봤었는데요. 네. 사실 우리가 또 이제 중국하고 또 사이가 좋았을 때 예, 지금은 조금 힘들겠습니다만 네. 사이가 좋았을 때 이제 그 중국이 거금을 받고 대여해준 중국의 판다 외교의 결과물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 2016년에 한중 양자 회담이 계기가 돼가지고 푸바오의 엄마 아빠인 러바오와 아이바오 한 쌍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4년 만에 둘이 이제 임신과 출산에 성공해서 푸바오가 태어나게 되는데 이 에버랜드가 팬데믹 기간에 그 푸바오의 일상 같은 거를 기록하고 또 유튜브로 공개를 하면서 사람들끼리 어떤 서사와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판다 외교라는 게 네. 역사가 좀 오래됐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랑 중국이 공식적으로 수교를 맺은 게 1992년이에요. 냉전이 종식된 이후고 그때쯤에 이제 판다 외교도 시작되는데 밍밍과 리리라는 판다가 94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그 판다를 그냥 한국에 이제 뭐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형태예요. 그래서 98년에 밍밍과 리리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의 문제가 다름 아닌 돈 문제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때가 98년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전 세계의 금값을 네. 좌지우지하던 때죠. 맞아요. 그 외환 위기 때문에 금모으기 운동이 일어나면서 네. 정말 전 세계의 금값을 출렁이게 만들었던 네. 전 세계에서 너무 깜짝 놀랐었어요. 그때 그 정도로 외화가 부족해서 전 국민이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마음들이 있었던 때인데 아니 잠깐만 우리가 귀여운 판다 때문에 중국에 돈을 줘야 된다고 그 정말 너무너무 귀한 외화를 지금 중국으로 유출시킨다고 이렇게 되니까 사실 이 외화 잡아먹는 판다라는 오명과 함께 중국으로 돌아갔죠. 맞아요. 뭐 이런 거 보면은 사실 밍밍, 리리도 인기가 많았지만 그 귀여운 동물의 얼굴을 내세워도 결국 국익 뭐 돈 이런 거랑 이 문제를 떼놓을 수 없구나 싶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이렇게 우리 혜림 MC가 푸바오 이야기를 먼저 꺼낸 데에는 이유가 있죠. 네. 오랑우탄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놓고선. 맞아요. 지금 막 벌어지는 일이 이 푸바오 이야기와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푸바오 이야기를 먼저 꺼냈는데요.
다름 아니라 말레이시아가 중국의 판다 외교를 참조해서 오랑우탄 외교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발표가 됐어요. 말레이시아에 플랜테이션 원자재 부가 있는데 이 장관이 조하리 압둘 가니라는 사람인데요. 여기 장관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오랑우탄 외교가 말레이시아의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노력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아니 정말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네. 부처를 만들었다. 그렇죠. 예, 이게 무슨 기획재정부나 산업부 뭐 이런 그런 게 것도 아니에요. 아니고 네. 플랜테이션 원자재부 네. 여기서 한 끗만 더 들어가면 지금 리튬부나 구리부 나올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여기가 농장 및 상품부라고 부를 수도 있겠는데요. 말레이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처입니다. 주요 상품 품목들을 개발하고 감독하는 정부 부처예요. 그래서 뭐 팜유, 고무, 목재, 가구, 코코아, 후추와 같은 상품들을 주로 담당하는데요. 여기가 지난 50년 동안 말레이시아의 국가 경제 발전에 엄청나게 크게 기여해 왔다고 합니다. 이 부문 자체가 말레이시아의 주요 수출 품목이라서 사실상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여기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로 네. 치면 정말로 산업부 뭐 이런 네네.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가 워낙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자원이 좀 풍부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플랜테이션 원자재부라는 이름이 붙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근데 말레이시아도 외교를 담당하는 부처가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서 외교 얘기를 한다고요. 그쵸. 그게 좀 이상하죠. 근데 사실 이유가 분명해요. 왜냐면 지금 국제사회가 말레이시아를 비판하는 주된 이유가 이 플랜테이션 원자재부에서 핵심으로 밀고 있는 사업 때문인데요. 바로 팜유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비판을 할 자격이 있나에 대해서 우리가 맞아요. 국제사회가 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국제사회는 팜유를 안 드셨습니까? 예, 뭐 이렇게 수 없죠. 묻고 예. 싶지만, 네, 이 팜유 국제사회가 어쨌든 나서서 비난하는 이유가 있죠. 네, 여기 일단 지난해 유럽연합이 산림 벌채 지역에서 생산된 주요 상품들에 대해서 고강도로 규제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산림 황폐화를 막는다는 그 명분으로 해서 뭐 산림 벌채와 관련한 여러 상품들, 뭐 팜유나 커피, 고무 등과 같은 상품들에 대해서 수입과 판매를 사실상 금지했는데 환경단체들이 이렇게까지 좀 팜유를 좀 비판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팜유 농장 만들려고 열대우림이 굉장히 많이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오랑우탄과 같은 멸종위기종이 서식할 공간이 사라진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이 팜유 생산국의 대부분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쪽은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팜유로 인해서 뭐 동물의 서식지나 환경이 파괴된다는 건 근거가 없고 유럽연합의 수입 규제는 굉장히 차별적인 조치다 이렇게 반발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 국제사회가 서구권을 포함해서 팜유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느냐 그건 아니지 않나요? 맞아요. 너무 많이 쓰이죠. 그 세계자연기금이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슈퍼마켓에 생각을 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물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중에 절반가량이 어떤 형태로든 팜유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초콜릿이나 라면, 과자 같은 식품에 사용되는 건 당연하고 화장품이나 세정제와 같은 생필품 그리고 또 최근에는 비행기를 띄우는 친환경 에너지 원료로도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팜유라는 게 경제성과 효율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많이 사용이 되는 건데 그래서인지 생산량도 5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1995년과 2015년 사이에 연간 팜유 생산량이 1,520만 톤에서 6,260만 톤으로 무려 4배 증가했다고 해요. 자, 요런 데이터가 나와 있다면은 팜유를 생산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고 있는지에 관한 숫자도 나와 있겠죠? 네, 그 재배지를 개간하는 과정에서 산림벌채는 물론이고 뭐 화전, 온실가스 배출, 그리고 살충제와 화학 비료로 인한 수질오염, 또 독성 물질 노출 등이 야기된다라는 게 이제 자연 파괴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전 세계 팜유의 85%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운영 중인 농장의 무려 4분의 3이 열대우림을 없애고 만든 거라고 해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막 세계 멸종 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에 재배지가 확장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 팜유를 지구의 눈
멸종군물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천연림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뭐 원시림에서 살던 동물들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이 되고 또 다양한 뭐 화전이나 뭐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이 고스란히 기후위기로도 연결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기후 위기는 전 지구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이제 인간들이 걱정하는 문제에 가까운 거긴 하잖아요. 하지만 이 기후 위기 말고 그냥 우리가 오랑우탄의 입장도 좀 돼볼 필요 있는 거 아닌가. 맞아요.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약간 만약에 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사이좋게 지내려고 인간을 이렇게 보낸다고 생각하면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쵸. 무슨 몽골 시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 이게 21세기인데 예. 근데 오랑우탄을 보내는 건 괜찮은 건가? 맞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맞아요. 뭐 말레이시아가 하려고 하는 이 동물 외교 자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인데 이게 사실 생각을 해봐도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랑은 너무 멀리 있는 해결책이잖아요. 그 세계자연기금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야생동물을 다른 나라로 보낼 게 아니라 원래 서식지에 보존해야 한다. 그리고 팜유 농장에 오랑우탄을 위한 이동 통로를 확보하고 정부가 숲을 팜유 농장으로 개발하는 걸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섣불리 추측을 해보자면은 네. 이렇게 좀 말이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 나왔을 때에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너무 숙고했거나 아니면은 너무 대충 했거나. 그쵸. 네. 아니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뭐 자연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동물 외교를 한다는 게 굉장히 역설처럼 보이는데 오랑우탄 자체가 지금 정말 심각한 멸종위기에 놓여있는 동물이거든요. 그 보르네오 섬에 대부분의 개체가 사는데 여기 개체 수가 10만 명 수준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사실 안 소중한 동물이 어디 있겠냐마는 오랑우탄은 학술적인 가치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 최근에 제가 한 재미있는 연구를 봤는데 오랑우탄이 식물의 잎을 씹어서 생성한 액체로 자신의 상처를 직접 치료하는 모습이 관찰됐다고 하거든요. 이게 또 동물 행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발견이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인간이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연구하는 동물 중에 하나이기도 맞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동물임에 틀림이 없는데 우리가 가까이에 있지 않고 그들이 어떤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이제 느낄 그 기회가 없다 보니까 맞아요. 이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또 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오랑우탄 선생님들의 삶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그렇다고 이제 당장 국제사회가 말레이시아에 팜유를 생산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할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네. 사실 원자재라는 게 산업의 어떠한 가치 사슬에 포함이 되는 순간 그 원자재가 없어지게 되면은 그 가치 사슬이 무너지면서 맞아요. 전반적으로 산업이 주저앉아 버리기 때문에 사실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먹을거리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곳에 맞아요. 팜유가 들어가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팜유, 가슴이 답답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뭐 안 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막 이런 다양한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생산국들이 지속 가능한 팜유 생산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어요. 글로벌 기업인 유니레버 그리고 세계자연기금 그리고 다양한 팜유 재배자 또 국제기구 등이 모여서 지속 가능한 팜유 산업 협의체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는 그 8개 원칙 그리고 39개 기준에 따라서 지속 가능한 팜유 인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잠깐 살펴보자면 일단 산림을 개간하지 않고 또 공급망을 투명하게 관리하며 또 근로자를 공정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또 야생동물을 위한 보호구역도 만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 여기서 좀 인증한 팜유가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팜유의 5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렇군요. 아니 뭐 어쨌든 간에 굉장히 의미 있는 한 발자국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다른 작물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공정무역 커피 같은 데서도 보다시피 첫 발걸음이 이제 뭐라고 해야 하나 의미 있다고 해서 네. 거기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좀 더 공정하게 좀 더 뭐랄까 그 함께 살 수 있게 다음 발자국도 내디딜 부분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것도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어요. 일부 환경단체는 그 이 인증이 살충제, 그리고 물 사용, 또 대규모 농장 생산 방식 등에 대해서 별다르게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거든요. 사실 팜유라는 게 뭐 석탄을
재고라는 것과 다르게 생산하는 그 자체가 환경에 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치밀하게 규제하고 관리하면 지속 가능하게 생산할 수 있다는 게 팜유의 또 하나의 어떤 장점이기도 한데, 그래서 뭐 실제로 팜유 농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같은 것들을 가스화시켜서 신재생 에너지로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도 함께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그냥 애당초 이 팜유를 이제 생산을 안 하고 대체품 같은 거를 쓸 수는 없을까요? 아니 지금 우리가 인공 다이아몬드도 만들고 그쵸. 그리고 생성형 AI 같은 거 만들어 네. 가지고 뭐 새로운 미래가 오네, 뭐 휴머노이드 로봇을 내년엔 사내 만에 네. 이러고 있는 마당에 요거 팜유 대체할 만한 거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요. 기름 하나 만들면 되는데 그러니까. 왜 안 될까? 그래서 이미 인공 팜유도 활발하게 연구 중이라고 아 합니다. 그래요. 네. 그 미국의 C16 바이오사이언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음식물 쓰레기랑 산업 부산물을 활용해서 천연 팜유와 매우 화학적으로 유사한 인공 팜유를 선보였다고 해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지금의 합성 팜유가 천연 팜유보다 2~3배 정도 더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제 기술이 발전되면 또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죠. 그렇군요. 사실 이런 기술도 발전하고 또 인식도 개선되어서 팜유의 가격이 조금 오르더라도 우리가 팜유를 좀 덜 쓰면서 맞아요. 덜 쓰고 덜 먹고 뭐 이런 방법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자, 이 팜유 얘기는 팜유 얘기로 두고, 자, 우리 오랑우탄. 우리 맞아요. 오랑우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인식 자체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맞아요. 동물 외교 자체에 대한 재고도 함께 진행이 돼야겠죠. 이 오랑우탄이라는 이름이 뜻 자체가 숲의 사람이라는 의미래요. 우리가 사람을 상품처럼 주고받거나 도구화하면 안 되듯이 동물 역시도 무언가의 변호 도구가 될 수 없고 또 주고받는 상품도 될 수 없겠죠. 또 무엇보다 그 지속 가능한 방법이 없는 한에서 그 보여주기식으로 이렇게 오랑우탄을 팜유 생산에 이용하는 게 이상적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건 또 말레이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 이슈를 계속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팜유가 없으면 살기 어려운 우리 이제 전 세계인도 계속해서 대안을 요구하고 또 만들어 나가고 어떻게 소비를 줄일지를 계속해서 고민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동물인 오랑우탄을 어쩌면 살리는 길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인류가 이 자연과 지구를 정복하여 지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이 어쩌면은 틀렸던 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 우리가 지구 생활자로의 의무와 책임을 얼마만큼 다 하고 있는지, 그리고 동료 지구 생활자들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 이번 주말에 다시 한번 함께 또 생각해 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북저널리즘 위크엔드 이번 주는 여기서 마칩니다. 북저널리즘 웹사이트, 그리고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편한 방법으로 많이 청취해 주세요. 자, 그럼 다음 주도 위크엔드에서 만나요.